안녕하세요, 맨스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일본 IT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일본 IT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번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IT 취업에 관련된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거의 다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룬 영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 IT 업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면 진짜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고 다시 한번 취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IT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블랙인지 아닌지, 이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 너무 걱정되시죠? 물론 회사는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 IT 업계에 어떤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는지 알면 최소한 피해야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IT 업계는 사람 장사를 하는 회사가 70%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 회사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를 생각하실 겁니다. 자사 제품을 사원들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죠. 그에 반해 사람 장사를 하는 회사는 자기네들 직원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돈을 받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를 많은 분들이 파견회사라고 부릅니다. 국비 지원 IT로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면 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파견회사가 아닌 30%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대학 때 전공으로 배우고 국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IT 미경험자로서 국비 지원 과정을 거치고 일본에 오시는 분들 중에 30%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70%의 사람 장사를 하는 회사는 전부 나쁜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파견 회사 중에서도 연봉과 근무 환경이 괜찮은 회사는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파견 회사는 피해서 30%의 회사를 노려라 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는 70%의 사람 장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 중에서 괜찮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 IT 업계에서 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계약서의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계약은 파견 계약, 위임 계약, 준위임 계약, 청부 계약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파견, 위임, 청부 이렇게 3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네이버에서 자바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줘요 라고 파견회사에 연락을 하면 파견회사가 사람을 네이버로 보내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노가다의 인력사무소 같은 느낌이죠. 위임 계약은 우리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 이 부분을 너네한테 맡길게, 위임할게. 좀 도와줘. 마지막 청부계약의 청부는 청부살인할 때의 청부입니다. 청부계약은 우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줘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말투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A사의 정사원인 맨스케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A사가 파견 계약을 맺고 맨스케를 네이버로 보냈습니다. 맨스케에 대한 지휘 명령권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즉 네이버가 맘대로 지시할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파견 계약입니다. A사는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 대해 어떤 일을 시킬지, 위임할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얼마를 지불할지 등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네이버와 서로 도장을 찍고 맨스케를 네이버로 보냈습니다. 위임 계약은 지휘 명령권이 A사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A사의 사원인 맨스케에게 지시, 명령을 할 수 없고 위임한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계약을 위임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 인력이 부족해서 대신 만들어줄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A사가 손을 들고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해서 네이버와 A사는 청부 계약을 맺고 A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청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다들 파견회사라고 부르지만 안을 뜯어보면 파견만이 아니라는 거죠.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받은 일을 꼭 고객 회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예시로 예를 들면 네이버와 A사가 위임 계약을 맺으면 위임 받은 일을 꼭 네이버에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A사의 사무실에서 A사의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네이버에 일을 해주면 됩니다. 일본에서 고객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걸 상주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일을 자기 회사에 가지고 와서 하는 걸 테이크아웃이라는 뜻을 가진 모치카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담입니다만 내용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일본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이면 위의 계약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70%의 사람 장사를 하는 회사면 사람을 보내거나 일을 따오면서 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알아야 되고, 30%의 회사에 다니는 거면 사람을 받아서 써야 되고 일을 주면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야 하는 회사와 찾아야 하는 회사를 알아봅시다. 우선 파견 계약을 하는 회사면 무조건 거르세요. 위임 계약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사로 일을 가져와서 하는 회사를 고르시고, 청부 계약을 하는 곳이면 더더욱 베스트입니다. 이유는 네이버가 파견으로 온 사람한테 그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을 맡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자사개발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일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면 자사의 선배들한테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시스템의 일부분만이 아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청부 계약이면 일을 덩어리째 가지고 와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고 성장도 그만큼 빠릅니다. 오케이. 대충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는지 알겠는데, 내가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 처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 면접 때 물어봐야죠. 면접 마지막에 항상 자유질문 시간을 주죠. 처음부터 직구로 질문 던지지 말고 정말 들어가고 싶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면 입사일까지 제가 부족한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투입되자마자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어떤 팀에 들어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회사 측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때 자사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 계약은 준위임인가요? 청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 고객처에 상주한다고 하면 파견인가요? 위임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회사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일본 IT 취업에서 70%에 해당하는 파견 회사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선별하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국비 지원으로 오셔서 파견 회사에서 3년 일하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이직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현재 연봉 1000만엔, 1억 원을 넘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국비 지원으로 오시는 80%는 3년 못 버티고 돌아간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봉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한국에서 일본 IT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 어느 정도 선별해서 간 파견 업체라면 초봉이 350에서 450만엔 정도 되고 360에서 380만엔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파견 회사들은 여러분들을 얼마에 팔아넘기고 저 정도 월급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이버가 사람이 필요해요, 도와줘요 하면 파견이든 위임이든 한 명을 얼마에 계약할까요? 물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에서 150만엔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본 파견 회사에 취업을 하면 여러분을 월 60만엔을 받고 팔고 여러분한테 월급을 20만엔, 30만엔을 주는 거죠. 노동자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도둑놈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일본에서 내가 팔리는 금액 월 60만엔을 단가라고 표현하고, 단가에서 얼마를 월급으로 환원해 주는지를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단가 60만엔, 월급 20만엔이면 환원율이 33%죠. 이걸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계약서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금액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알고 나니 20만엔 너무 적어 보이죠. 그래서 파견 회사들 중에는 환원율이 80%, 70%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환원율 80%인 회사에서 내가 능력을 올려서 단가 120만엔이 되면 월급이 96만엔이겠죠. 이것마저 싫으면 프리랜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해서 월 120만엔 다 자기가 받는 거죠. 프리랜서도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실력만 있으면 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력에 따라 파견 회사에서 사람을 팔아넘기는 가격인 50에서 150만엔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사람을 받아서 쓰는 회사에서는 파견 회사에서 사람을 받나 프리랜서를 쓰나 똑같으니까요. 프리랜서도 회사와 맺는 계약은 기본 준위임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견 회사의 경험이 있는 게 프리랜서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취업 1편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간호사를 소개해드렸다면, 2편, 3편에서는 안정보다는 꿈을 쫓고 싶으신 분들에게 자기 능력만큼 대우받고 벌 수 있는 직업인 I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전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